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EBS 지문 정당 정치와 국고 보조금 내용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체 몇 개 단락으로 이루어져 있는지 먼저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전체 6개 단락으로 이루어져 있고 마지막에 그러나라고 하는 접속어가 있다는 것을 잘 기억해두고 첫 번째 단락부터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대 대의 민주주의에서 여기서 대의라고 하는 건 대표가 의논한다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대표자를 선출해서 정치에 참여한다는 얘기인 거잖아요. 그렇다면 대의 민주주의라고 하는 것은 당연히 간접 민주주의에 가깝겠죠. 그래서 대의 민주주의는 간접 민주주의를 얘기를 하는 거다. 근데 대의 민주주의에서 정당과 정당 정치는 대의제의 본질을 구성하는데 필수 불가결하다. 그래서 우리 헌법 제8조에서는 정당 설립의 자유와 정당 운영에 대한 지원을 보장하고 있다. 자, 정당도 설립할 수 있도록 해주고 있고, 그리고 정당 운영할 수 있게 돈을 지원해주기도 한다. 그걸 보장하고 있다. 그러니까 이거라고 하는 건 정당 설립의 자유와 정당 운영에 대한 지원을 보장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이런 말이겠죠. 정당이 국민의 정치적 의사 형성에 참여하고 형성한 여론을 정치권에 전달하고 그래서 국민의 정치적 의사 형성에 기여하기 때문이다. 자, 그럼 뭐 때문이다라고 했으니까 헌법에서 정당 설립의 자유와 그다음에 지원을 보장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이란 얘기인 것 같아요. 그 이유는 뭐냐면 국민의 정치 의사 형성에 참여하는 게 정당이고 또 형성된 여론을 정치권에 전달해서 국민의 정치적 참여 의사 형성에 이바지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보장하는 거다라는 얘기를 했어요. 자, 여기까지 보니까 대의민주주의에서 정당과 정당 정치는 필수 불가결한데 헌법에서조차 보장하고 있는 이유는 정치적 의사 참여 형성에 기여할 뿐만 아니라 국민이 정치의 어떤 정치적 의사 형성에 이바지하기 때문이다라는 얘기로 되어 있고, 그렇다면 그 다음 문장을 봤더니 정당은 사회의 여러 문제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여 행정부의 정책 결정에 영향을 미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정당이라고 하는 거는 행정부의 정책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기능을 한다는 얘기예요. 그럼 여기서는 이제 기능을 설명을 하는 거죠. 정당의 기능, 정당과 정당 정치가 왜 필요한지 설명을 했고, 그 다음에 지원하는 이유 설명했고, 그 다음에 정당이 어떤 기능을 하느냐 하면 사회의 여러 문제에 대한 대안을 제시해서 행정부의 정책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기능을 한다라고 얘기했고, 나아가 정당은 또 어떤 기능을 하느냐 하면 정부의 조직을 구성하는 공직자를 충원해서 정치 체계를 유지 발전시키는 기능도 한대요. 첫 번째 기능이 행정부의 정책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기능, 공직자를 선출해서 정치 체계를 유지 발전시키는 기능. 자, 그런 기능이 있고, 그래서 한 사회가 직면하고 있는 공공의 문제를 공공정책으로 전환시키는 역할을 수행한다. 그런 기능도 하지만 어떤 역할도 하느냐 하면 이제 역할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한 사회가 직면하고 있는, 맞닥뜨리고 있는 공공의 문제를 공공정책으로 전환시키는 역할을 수행한대요. 그런 역할을 수행하는 것은 정당이 사회 문제의 중요도에 따라서 사회 문제가 되게 급박한 것이 있고 급박하지 않은 것이 있을 거잖아요. 그러한 중요도에 따라서 문제를 제기해서 사회 내 일정 집단의 요구를 정치적으로 대변해주는, 그리고 동시에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나름의 정책적 대안을 제시해서 유권자들이 의미 있는 정치적 선택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러한 역할을 한대요. 결국엔 공공의 문제를 공공정책으로 전환시킨다라고 하는 것은 공공정책으로 전환시켰을 때 그 역할은 뭘 의미하는 거냐면 그것의 이제 공공정책으로 전환시켰을 때 의미는 어떤 거냐면 중요도에 따라서 문제를 제기해서 사회 내에
일정 집단의 요구를 정치적으로 대변하게 해준다라는 의미가 있고, 또 그 의미 첫 번째, 두 번째 의미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나름의 정책적 대안을 제시하잖아요. 그랬을 때 그 대안을 제시했을 때 그 대안에 대해 유권자들이 의미 있게 선택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을 의미하는 거래요. 공공정책으로 전환시키는 역할 안에는 그런 의미가 담겨 있다라고 얘기를 해서, 결국 이러한 정당의 기능과 역할을 고려할 때 선거는 정당의 존속을 결정짓는 핵심적인 의미를 지닌다고 할 수 있다. 왜 그럴까요? 이러한 정당의 기능과 역할을 고려할 때 선거가 왜 중요할까요? 대표자를 뽑아야 되니까. 그렇죠. 대의 민주주의니까. 그래서 선거라고 하는 것은 정당의 존속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결정짓는 핵심적인 의미이다. 선거가 되게 중요하다라는 얘기를 했는데요. 결국은 첫 번째 단락의 얘기는 뭐냐면, 정당이라고 하는 것이 왜 필요로 한지부터 시작해서 정당의 기능과 역할을 설명을 했어요. 정당의 기능은 앞서 설명한 것처럼 두 가지가 있었죠. 정책 결정에 영향을 미친다는 거, 공직자를 충원해서 정치 체계를 유지 발전시킨다는 거. 그럼 어떤 역할을 한다고 그랬어요? 공공의 문제를 공공정책으로 전환시킨다. 왜? 공공정책으로 전환시켰을 때에는 사회 내 일정 집단의 요구를 정치적으로 대변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나름대로 그 정책적 대안을 국민들이 잘 선택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라고 해서 정당의 기능과 역할에 대한 설명을 했어요. 그게 첫 번째 단락의 얘기고, 두 번째 단락의 얘기를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자, 두 번째 단락은 정당이 제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자금이 필요한데, 그렇죠. 아까 첫 번째 단락에 뭐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정당 설립의 자유가 헌법에 보장되어 있고, 또 국가가 그 정당 운영에 대한 지원을 보장한다고 했었잖아요. 헌법에. 그렇기 때문에 정당이 그러한 기능들, 아까 어떠한 기능을 한다고 했었죠? 위에서 살펴본 바에 의하면 두 가지가 있었잖아요. 기능과 역할 다 얘기를 해본다면, 행정부의 정책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기능을 하거나, 또는 정치 체계를 유지 발전시키는 기능을 하고, 그 다음에 공공정책으로 공공의 문제를 전환시키는 역할을 하게 되는데, 그러한 것들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다? 돈이 필요하대요. 자금이 필요한데, 이 자금을 우리는 뭐라고 부르냐면 정치 자금이라고 얘기를 한대요. 정치 자금은 정치 활동, 특히 정당의 기본적 활동과 기능인 정치적 이익의 취합, 여론의 조직과 표출, 국민에 대한 정치 사회화, 정부의 조직과 지도자의 선택 등을 수행하기 위해 소요되는 비용이다. 전부 다 내용을 보니까 이 정치자금이라고 하는 것은 정치 활동과 관련된 것, 필요로 하는 비용이라고 얘기를 해줬어요. 결국은 정치 자금이란이라고 해서 개념을 설명해 준 거나 마찬가지죠. 그죠? 정치 자금의 개념은 어떤 거냐면 정치 활동에 소요되는 비용. 근데 정치 활동은 뭐냐면 정당의 기본적 활동뿐만 아니라 여러 기능인 활동과 기능인 정치적 이익의 취합, 여론의 조직과 표출, 국민에 대한 정치 사회와 정부의 조직과 지도자의 선택 등 이런 정치 활동에 소요되는 비용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라고 얘기를 했고, 우리 법에서는 정치 자금을 정당의 유지, 운영에 필요로 하는 경비와 선거에 소요되는 자금으로 구분을 한다. 두 가지가 있대요. 정치 자금에는 경비라고 하는 거하고 그 다음에 자금이라고 하는 것으로 구분이 된대요. 둘로 나뉘는데, 정당의 유지와 일상적인 운영에 관련된 비용은 정치 자금법에 규율되고, 규율된다라는 말은 질서 유지를 위한 어떤 본보기, 또 질서 유지를 위해 제시되는 기준, 기준이 된다, 그런 얘기인 거잖아요. 그래서 경비와 관련된 것은 정치 자금법으로 규율이 되고, 그럼 자금은 뭘로 규율이 되느냐? 선거 과정에서 쓰이는 선거 비용은 공직선거법에 따라서 규제된다. 그렇죠? 공직선거법. 지금 정당에 대한 설명을 하다가 정당을 운영하기 위해서 필요로 하는 것이 뭐냐면 자금인데, 그 자금을 우리는 정치자금이라고 부르고, 정치자금이라고 하는 건 정치활동, 그러니까 여러 정치적 활동들이 있을 거잖아요. 거기에 수용되는 비용을 정치자금이라고 하는데,
그 정치자금에는 경비가 있고 자금이 있는데 경비는 정치자금법으로, 그 다음에 선거에 소요되는 자금은 공직선거법으로 이원화해서 규율하고 규제하고 있다라는 얘기를 해줬기 때문에 이 단락에서의 얘기는 뭐냐면 정치 자금을 구분해주고 정치 자금의 구분 그리고 관련 법률 제시를 해줬죠. 그럼 세 번째 단락에서는 뭐를 얘기를 해줄까요? 이제 경비에 대한 얘기, 자금에 대한 얘기를 더 진행하지 않을까요? 세 번째 단락 계속 읽어볼게요. 정당은 정치 자금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경제 활동을 통해 자금을 조달할 수는 없다. 그러니까 정당은 정치 자금이 필요하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경제 활동을 통해서 자금을 모을 수도 있어야 하잖아요. 경제 활동이라고 하는 건 뭔가 물건을 팔거나 어떤 이익 활동을 통해서 벌어들이는 비용이 있는데 그런 것들로는 조달할 수가 없다는 거야. 경제 활동을 해서는 안 된다고요. 이거는 왜 그렇게 하면 안 되냐면 돈에 의해서 대의 민주주의 원칙이 훼손될 수 있기 때문이다. 왜? 대표하는 거라고 했잖아요. 정치에 참여하는 건데 경제적 활동을 하게 되면 이익이 발생을 하잖아요. 그런 이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표현을 하겠죠. 따라서 대부분의 국가는 경제활동 외의 방법으로 정치자금을 조달할 수 있는 방법을 마련해 놓았다. 자, 언제 어떤 방법이 나오나 한번 봐보도록 해볼게요. 정치자금을 조달하는 방법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우리나라는 당원이 내는 당비, 그 다음에 정당 및 국회의원 등의 후원금, 개인이나 단체가 선거관리위원회에 기탁하는 기탁금, 국가가 정당에 지급하는 보조금, 정당의 소식지 등을 발행해서 얻는 부대 수입을 통해서 부대 수입, 이런 걸 통해서 정치자금을 조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렇죠. 여기에는 어디에도 당비든 후원금이든 기탁금이든 보조금이든 부대 수입이든 간에 경제활동을 통해서 벌어들이는 것들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자, 이런 것들이 있다라고 막 열거들을 했잖아요. 그 방법에는 다양한 방법이 있는데 어떤 게 있냐면 후원금 있고 뭐 이러한 방법들에 대한 얘기를 열거를 해줬어요. 이 중에서 개인이 자발적으로 내는 당비, 그 다음에 후원금, 그 다음에 기탁금, 이런 것과 달리 국가가 국민의 세금을 바탕으로 정당에 보조금을 지급하는 국고보조금 제도는, 국고보조금이라고 하는 것은 국가적으로 중요한 사업을 장려할 때 지원하는 돈이라는 거죠. 지방자치단체의 어떤 사무 경비를 보조해주는 금액을 국고보조금이라고 얘기를 하고, 그러한 제도가 있는데 사적 기부금 제도가 건전하게 발전해 왔지 못한 그러한 나라의 경우 정당의 재정난을 해결한다는 측면에서 매우 중요하다. 그럼 지금까지 읽은 거를 정리를 해본다면 개인적으로 돈을 지원해서 또는 후원하거나 뭐 주는 거는 당비, 후원금, 기탁금들이고, 국가가 보존해. 이거는 개인적인 거고요. 그 다음에 국가가 세금으로 지원해 주는 거는 보조금이라는 거죠. 근데 어쨌든 이 보조금은 국고 보조금 제도로 지원을 해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적으로 내는 기부금 제도가 건전하지 못한 그러한 나라의 경우에 정당의 재정난을 해결한다는 측면에서 매우 적절하고 중요하다. 그럴 수 있겠죠. 국가가 보조해줘서 헌법에 나와 있는 것처럼 정당을 설립할 수 있는 자유와 정당 운영에 대한 지원을 보장하는 이유가 국민의 정치 참여를 위해서라고 했었잖아요. 그래서 국고 보조금 제도는 매우 중요한데 우리나라에서는 오랫동안 후원금이나 기탁금이 대통령에 소속된 정당에 집중되어서 집권당이 되지 못한 정당은 심각한 재정난을 겪었다. 그렇죠. 대통령이 당선된 그 당은 여당이라고 말을 하죠. 쉽게 말하면 그 여당이거나 또는 거대 야당의 경우에는 재정난을 겪지 않을 수 있어요. 사적 기부금 제도에서 지원을 해줄 수 있으니까.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오랫동안 후원금이나 기탁금이라고 하는 거는 다 여당이거나 집권당이죠. 집권당이거나 또는 거대 야당에게만 집중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렇지 못한 정당들은 재정난을 겪을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측면에서 국고보조금 제도는
정치자금의 불법 수수에 따른 정치 부패를 방지하고 정당 간의 재정 능력 격차에 따른 불이익을 해소하고 재정 압박으로 인한 공적 활동의 저하를 막아서 정당을 보호 육성하려는 목적을 두고 있다. 결국엔 이 목적이 세 개인 거죠. 국고 보조금의 목적은 첫 번째, 정치자금의 불법 수수에 따른 정치 부패를 방지한다. 두 번째, 정당 간의 재정 능력 격차에 따른 불이익을 해소한다. 세 번째, 재정 압박으로 인한 공적 활동의 저하를 막아서 정당을 보호 육성한다. 이러한 세 가지 목적에 따라서 국고 보조금을 지원해준다라는 얘기인 거잖아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 세 번째 단락의 이야기는 정당 정치의 자금 조달 방법을 설명해줬고 국고 보조금의 제도의 목적을 설명을 해줬어요. 몇 가지? 세 가지. 자금 조달 방법은 몇 가지가 있었어요? 크게 두 가지. 개인적인 차원이냐, 국가적인 차원이냐. 그리고 국고보조금 제대 목적은 몇 가지였어요? 세 가지. 그렇다면 이 국고보조금이라고 하는 것은 네 번째 단락에서는 어떻게 배분을 하는지에 대한 얘기를 할 거잖아요. 국고보조금은 정당의 일반적인 운영과 관련해서 경상보조금과 선거활동을 위해 쓰이는 선거보조금으로 구분이 된다. 두 가지로 또 나뉘어요. 국고보조금이라고 하는 것은 경상보조금, 선거보조금 이렇게 나뉘는데 경상보조금이라고 하는 것은 정당을 운영할 때 쓰이는 돈이고 선거보조금이라고 하는 것은 선거 때 쓰는 돈이란 얘기인 건데요. 경상보조금은 정당이 존속하는 한 매년 지급되는 반면 매년 지급된대요. 경상보조금은 매년 지급되지만 선거보조금은 전국 단위 선거가 있는 해마다 선거 있을 때마다 아무 때나 지원해주는 게 아니라 선거 있는 때에만 그때만 보조해주는 지원해주는 제도이다. 선거 시기가 되면 정당은 후보자를 공천하는데 심사를 해야 하고 또 정강정책 홍보 등의 비용이 필요하기 때문에 좀 어려운 말이죠. 정강정책, 정당이 이루고자 하는 정책의 대강의 내용이란 얘기예요. 정당이 이루고자 하는 정책의 대강을 그런 홍보하기 위해서 쓰이는 비용이 그런 비용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를 보조하기 위해서 선거보조금을 매년 주던 경상보조금 플러스 선거보조금을 더 준다는 얘기예요. 경상보조금은 매년 준다고 했죠. 이거 분기별로 주게 되는데 4분기 지급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4분기인데 그럼 1년에 4번을 주는 거잖아요. 2월, 5월, 8월, 11월 이렇게 4분기에 걸쳐서 지급을 해준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선거가 있을 때마다 지원을 해준다고 했었잖아요. 그러니까 선거가 있을 때마다라고 할 때 이 선거라고 하는 건 전년도에 이제 예산이 확보가 되어 있는 상태여야 하잖아요. 그래서 재선거라든지 또는 보궐선거라든지 이런 때에는 지급하지 않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정기적으로 선거가 있는 그 해에만 지급을 하는 거고 그래서 2021년에는 유권자 1인당 1,052원을 기준으로 해서 경상보조금과 선거보조금이 각각 462억 원씩 책정되었다. 그래서 여기까지 내용을 보면 국고 보조금의 구분과 지급에 대한 얘기를 했어요. 그 다음에 이어서 5번째 단락을 가볼게요. 5번째 단락, 현행 국고보조금 제도에서는 국고보조금을 기본적으로 각 정당의 교섭단체 구성 여부 및 원내 의석수에 따라 배분하고 부수적으로 각 정당의 득표를 고려하여 배분하고 있다. 현행 국고보조금에서 배분 방법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어요.
현행 국고보조금에서 국고보조금은 어떻게 배분을 하냐면 교섭단체를 구성했느냐 안 했느냐, 그 다음에 원내 의석수가 얼마이냐에 따라서 배분을 한대요. 그리고 부수적으로 각 정당의 득표율을 고려해서 배분을 한대요. 그러니까 일단 교섭단체가 구성되어 있어야 하고 의석수가 있어야 하고, 그 다음에 의석수가 있든 없든 간에 득표율도 따로 계산을 해야 하고,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배분을 한다. 이런 배분 방식은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정당화될 수 있다. 국고보조금은 국민이 낸 세금이기 때문에 그들의 정치적 의사가 존중되어야 하므로 선거에 나타난 유권자들의 정치적 지지 의사를 고려해서 각 정당의 원내 의석수를 기준으로 배분하는 것이 유권자의 주권을 존중하고 유권자의 선호를 만족시키는 조치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배분 방식을 하는 이유에는 국고보조금이 국민이 낸 세금이기 때문이래요. 국민이 낸 세금이기 때문에 일단 정치적 의사들을 존중해줘야 돼요. 왜? 대표자를 뽑은 거니까요. 그죠? 그 다음에 존중되어야 하므로 선거에 나타난 유권자의 정치적 지지 의사를 고려해서 각 정당의 원내 의석수를 기준으로 배분하는 것은 당연하다는 거죠. 왜? 대표자들의 의석수를 기준으로 하는 건 현행 국고보조금 제도에서 교섭단체 구성 여부, 원내 의석수, 그 다음에 득표율, 이런 거에 따라서 차등 지급한다는 얘기잖아요. 이런 배분 방식에는 나름의 이유가 있다는 얘기예요. 왜? 국고보조금은 세금이잖아요. 국민이 낸 세금이기 때문에 그들은 국민이잖아요. 국민의 정치적 의사가 존중되어야 하잖아요. 국민이 뽑은 그 대표자만큼 지원해 주는 건 당연하다는 얘기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선거에 나타난 유권자들의 정치적 지지 의사를 고려해서 난 이 당을 지지해, 나는 저 당을 지지해라고 하는 그 대표자를 지지한 의사를 고려해서 각 정당의 원내 의석수를 기준으로 배분하는 것이 유권자의 주권을 존중하고 유권자의 선호를 만족시키는 조치라고 할 수 있다. 왜? 국민들의 정치적 의사를 존중해 줘야 하기 때문에. 또 원내 의석을 배출하지 못한 정당이라 하더라도 일정 정도의 득표율이 있을 거다. 일정 정도의 득표율이 있기 때문에 그런 정치적 지지가 확인이 된다면 국고보조금을 지급하는 것이 유권자들의 주권을 존중하고 군소정당을 보호 육성하는 취지라고 할 수 있다. 의원을 배출하지 못한 정당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하지만 일정 정도 이상의 득표율은 있을 수 있어요. 대표자가 전체 100%에서 30%를 가지고 당선이 됐어요. 그런데 28%인데 당선이 안 된 사람도 있을 거잖아요. 근데 28%도 나름대로 국민들이 지지하고 있다는 얘기를 보여주는 거기 때문에 그런 득표율 28%밖에 되진 않지만 그 28% 정도 되는 정당한테 그 나름의 지원금을 보조해 주는 건 국민의 정치적 의사를 존중한다라는 의미가 담겨 있기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확인이 된다면 국고보조금을 지급하는 것이 유권자들의 주권을 존중하고 이게 이제 이유인 거죠. 유권자들의 주권을 존중하고 군소정당을 보호하는 취지. 그렇기 때문에 이 두 가지로 원내 의석수, 그다음에 정당의 득표율 요걸 고려해서 지원해 준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 유권자들의 주권을 존중해야 하고 또 군소정당이 뭐냐면 소규모 정당을 얘기를 해요. 소규모 정당. 왜냐하면 의원은 배출하지 못했지만 나름대로 일정 정도 지지를 받고 있는 정당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 소규모 군소정당을 보호, 육성하는 차원에서 득표율과 의석수라는 기준으로 차등 배분하고 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까지 내용을 정리를 해보면 결국은 국고보조금을 배분하는 방법과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했어요. 이게 방법이고요. 자, 방법과 이유를 설명을 해 주었습니다. 그런 다음에 마지막 단락. 그런 방법으로 배분을 해주는데 그러나 이제 문제가 있다는 거죠.
원내 의석수만을 기준으로 삼아 국고보조금을 배분하는 것은 전체 유권자 의사를 제대로 반영하고 있다고 단언하기 어렵다. 그럴 수 있죠. 원내 의석수가 많다고 해서 국민들이 그 사람들만 전폭적으로 지지하는 건 아니야 라고 하는 거기 때문에 그 유권자 의사를, 그 국민들의 정치 참여 의사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것일 수 있다. 왜냐하면 아까 말했던 것처럼 30%에 당선되는 대표자가 있지만 28%로 떨어진 대표자들일 수 있을 수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유권자의, 그 국민의 정치 참여 의사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라는 의미에서 이 원내 의석수만을 기준으로 국고보조금을 배분하면 안 된다라는 얘기예요. 가령 예를 들고 있죠. 예시. 우리나라의 국회의원 300명 중에 253명인 지역구 의원은 단순 다수 대표제에 의해 선출되는데 단순하게 다수 대표제로 뽑힌다란 얘기예요. 아까 말했던 것처럼 누구는 30%만 돼도 당선이 될 수 있고 누구는 28%나 됐는데 떨어질 수 있다. 그 말인 거죠. 단순하게 누가 많이 표를 얻었느냐 그거에 의해서 선출된다는 얘기인 거죠. 이와 같은 경우에 선출된 의원을 지지한 사람보다 그렇지 않은 사람이 더 많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 그렇죠. 100% 중에 30%로 당선이 됐다면 70%의 사람들은 지지를 하지 않는 거잖아요. 더욱이 지역 선거구 간의 유권자 편차 등으로 인해서 득표율과 의석 비율 간의 편차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원내 의석수가 유권자들의 정치적 선호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할 수도 있다. 그럴 수 있죠. 당연히. 우리 지역에서도 뭐 A 지역이 있고 B 지역이 있고 C 지역이 있다고 했을 때 그 지역 선거구 간에 유권자들이 편차가 발생을 할 수 있잖아요. A 지역 선거구는 30%로 당선이 될 수 있지만 B 지역구에서는 25%로도 당선이 될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런 편차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 편차로 인해서 득표율, 그다음에 의석 비율 이런 비율 간에 편차가 발생할 수 있죠. 당연히. 그렇기 때문에 원내 의석수가 유권자들의 정치적 선호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할 수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각 정당이 얻은 득표율만을 고려해서 국고보조금을 배분해야 된다라고 하는 주장이 있을 수도 있다. 이건 이제 하나의 대안인 거죠. 의석수로만 하지 말자. 그냥 득표율로만 하자. 왜냐하면 지역 선거구 간의 유권자 편차도 다르고 그 득표율이 좀 다르고 다수 대표자에 의해서 선출되는 거라서 지지하는 비율이 다를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득표율만으로 국고보조금을 배분해야 한다라고 하는 주장이 있을 수 있대요. 그런 주장이 있을 수 있고 하나 또 다른 대안은 어떤 거냐면 이와 달리 소수정당과 아까 소수정당을 우리는 군소정당이라고 했었죠. 그런 소수정당과 신생정당에 국고보조금을 지급하자는 최소 수혜자 원칙에 따른 배분 방식이 있을 수도 있다. 그러니까 득표율이라고 하는 것은 많이 지지하는 정당일수록 돈을 많이 배분하자라는 입장과 이와 달리 적게 지지하는, 그래서 소수정당이나 신생정당은 잘 모를 수 있잖아요. 그러다 적게 지지하는 이러한 정당에 국가보조금을 지급하자라고 하는 거 서로 이제 반대가 되죠. 여기는 많은 사람들이 지지하는 곳에 예산을 지원을 하자. 여기는 별로 사람이 없는 최소자들한테 지원하자라는 대안을 제시하고 있는 거죠. 이는 새로운 이념이나 환경 문제 등 새로운 정치, 사회적 쟁점을 내걸고 유권자의 지지를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는 신생정당이나 군소정당에 일정 액수의 국고보조금을 지급하자는 것이다. 그래서 이 마지막 단락에서는 그래서 국고보조금의 배분 문제점, 그 다음에 그 대안, 문제점은 뭐였어요? 의석수만을 기준으로 했을 경우에는 유권자의 의사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는 거. 그렇죠? 유권자 의사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는 거. 그런 문제점이 있고 대안은 몇 가지? 두 가지. 첫 번째,
득표율로, 그러니까 굉장히 많이 지지를 받으면 그쪽에 많이 지원해주자는 거 하나. 아니다. 최소 수혜자 원칙을 따지자. 최소인 신생정당이나 군소정당에만 지원하자라고 하는 입장과 이런 대안이 있다라고 하는 거 얘기를 했죠. 자, 이어서 문제를 같이 보도록 할게요. 1번 문제 보니까 윗글을 통해 답을 찾을 수 있는 질문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사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당의 역할은 무엇이냐? 이게 몇 번째 단락에 나와 있을까요? 첫 번째 단락에 나와 있지 않을까요? 사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정당은 어떤 역할을 하느냐 하면 공공의 문제를 공공정책으로 전환시키는 역할을 한다고 했잖아요. 자, 2번 답지는 보니까 정당이 정치 자금을 조달하는 방법에는 무엇이 있는가? 세 번째 단락에 있었죠? 중간 부분에 우리나라는 당원이 당비, 그 다음에 후원금, 기타금, 보조금 이런 개인적인 것과 국가가 세금을 바탕으로 지급해주는 보조금 이런 것으로 조달한다. 그럼 3번에 헌법에서 정당의 설립과 운영을 보장하는 이유, 첫 번째 단락에 나와 있었죠. 보장하는 이유가 어디 있었어요? 정당이 국민의 정치적 의사 형성에 참여하고 형성한 여론을 정치권에 전달함으로써 국민의 정치적 의사 형성에 기여하기 때문이다 라고 이미 두 번째 문장이 있었기 때문에 세 번째 3번도 답이 맞아요. 그럼 4번은 질문으로 적절한지 한번 봐봐요. 국고보조금 사용의 투명성을 높일 수 있는 방법. 사용할 때 투명성을 높인다 안 높인다 투명성에 대한 얘기를 하지는 않았죠. 그죠? 5번에 정당이 경제활동을 통해 정치 자금을 조달할 수 없는 이유 어디에 나와 있을까요? 세 번째 단락의 첫 번째 문장에 경제활동을 통해 자금을 조달할 수 없다. 이것은 이렇게 하는 이유는 돈에 의해서 대의민주주의 원칙이 훼손될 수 있기 때문이다 라고 해서 이유를 이미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답이 4번이겠죠. 그 다음에 2번으로 가볼까요? 윗글을 바탕으로 보기의 가에서 마를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 자, 한번 읽어볼까요? 정당에 지급되는 국고보조금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된 정당 중에서 20석 이상의 의석수로 원내 교섭단체를 구성한 정당의 총액의 50%를 균등 배분하고 여기서 어떤 거를 밑글에서 바탕으로 해야 되느냐면 교섭단체 구성이 되어 있는 것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 의석수에 따라서 차등 분배한다라고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원내 교섭단체를 구성하지 못한 5석 이상 20석 미만의 의석 정당에는 총액의 5%씩 배분한다. 그러니까 원내 교섭단체를 구성하지 못하는 의석수는 있지만 원내 교섭단체를 구성하지 못하는 정당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한 정당에는 원내 교섭단체를 구성하지는 못했지만 5석 이상이고 20석 미만일 경우에는 총액의 5%씩 배분한대요. 그렇다 의석이 없거나 5석 미만의 정당인 경우 이런 정당을 우리는 무슨 정당이라고 하죠? 군소정당이라고 했죠. 그런 군소정당인 경우에는 국회의원 선거에 참여하여 2% 이상을 득표한 정당의 총액의 2%를 배분하고 최근에 실시된 국회의원 선거에 참여하고 의석을 가진 경우 광역의회 의원이나 자치단체장 선거에서 0.5% 이상 득표한 정당에도 총액의 2%를 배분한다. 그리고 최근 국회의원 선거에 참여하지 않은 정당이라 하더라도 광역의회 의원이나 자치단체장 선거에서 2% 이상을 득표한 정당에도 총액의 2%를 배분한다. 그리고 남은 금액 50%는 의석수의 비율에 따라 배분하고 또 나머지 잔여분은 총선 득표율 수 비율에 따라 배분한다라고 하는 내용이 되어 있네요. 그랬을 때 적절하지 않은 걸 고르라고 했으니까 1번 보니까 가는 유권자들의 정치적 지지에 따라 원내 교섭단체를 구성한 것을 고려해서 국고보조금을 지급하려는 것이로군. 원내 교섭단체를 구성했느냐 안 했느냐를 고려해서 보조금 지급한다는 거 맞죠? 그래서 1번 맞고 2번
나는 의석수가 상대적으로 적은 정당을 보호하고 육성하려는 취지에서 국고보조금을 지급하려는 것이로군. 그렇죠. 의석수가 50석에서 20석 미만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적은 정당인 거죠. 하지만 이러한 정당도 보호하고 육성하려는 취지에서 국고보조금을 지급하려 한다라고 윗글을 바탕으로 할 수가 있죠. 3번 다는 의석이 없거나 적은 정당에 의해 형성된 국민의 정치적 의사를 존중해서 국고보조금을 지급하려고 하는 것이다. 의석이 없거나 적은 정당이라고 하는 건 아까 말했던 것처럼 군소정당, 그러니까 원외정당이라고 하는데요. 그런 군소정당의 경우에도 국민의 정치 의사를 존중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배분해 주는 거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지급한다라고 하는 거 당연히 맞는 말이죠. 그럼 4번 라는 일정 정도 이상의 정치적 지지를 확인하여 국고보조금을 지급하려는 것이다. 2% 이상을 득표한 거니까 일정 정도 이상의 어떤 정치적 지지가 있으면 보조금을 지급한다라는 거 당연히 맞는 말이죠. 근데 많은 나머지 자녀분은 총선 득표수 비율에 따라 배분한다는 거. 사적 기부금 제도의 건전한 발전을 유도하기 위해서 국고 보조금을 지급하려는 것이다. 득표수 비율에 따라 배분하는 게 사적 기부금 제도와 관련된 얘기인가요? 좀 엉뚱한 얘기인 거죠. 답은 5번이네요. 너무 간단하게 풀리네요. 그럼 A의 이유를 추측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그랬는데 A가 뭐냐면 네 번째 단락에 있어요. 네 번째 단락에 두 번째 줄 선거 보조금은 전국 단위의 선거가 있는 해마다 지급한다. 선거 보조금은 전국 단위의 선거가 있는 해마다 선거가 있을 때마다 그 선거가 있는 해에 지급한다는 얘기인 거잖아요. 그런데 보궐선거나 재선거는 아니라고 우리가 이제 배경 지식으로 알 수가 있는 건데 그 이유를 추측한 내용으로 적절한 걸 고르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럼 1번 선거 시기와 상관계없이 개인이 자발적으로 후원금이나 기탁금을 내도록 장려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거 개인이 후원금 내거나 기탁금 내는 거랑 상관이 있나요? 상관이 없죠. 그 얘기 아닌 것 같아요. 그죠? 2번 현대 대의민주주의에서 정당이 제 기능과 역할을 수행하는데 선거가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이다. 첫 번째 단락에 뭐라고 그랬냐면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첫 번째는 맨 마지막으로 가보세요. 이러한 정당의 기능과 역할을 고려할 때 선거는 정당의 존속을 결정짓는 핵심적인 의미다. 그러니까 선거가 되게 중요하다라고 했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도 선거가 있을 때마다 보조금을 지급한다라고 하는 거는 정당의 기능과 역할을 위해서 선거가 미치는 영향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당연히 그런 거죠. 답은 2번일 것 같아요. 그럼 이제 3번을 봐봐요. 3번이 맞는지 틀리는지. 선거에 참여하는 정당의 수를 늘려서 유권자들의 선호를 반영하면 정치자금을 조달하는 데 유리하기 때문이다. 이런 말이 있나요? 정당의 수를 늘린다는 얘기도 없어요. 그죠? 그래서 3번 아니고 4번 정치자금이 정치자금법과 공직선거법에 의해 규제되는 이원적 구조의 불합리함을 해소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원적 구조가 불합리하다 안 하다 그런 얘기 했나요? 그리고 선거가 있을 때마다 지원해준다라는 것이 불합리한 건가요? 그런 거랑 전혀 상관이 없죠. 그럼 5번 전국 단위 선거가 있는 해에는 정당에 지급되는 경상보조금을 각 정당이 추가적으로 요구할 수 있기 때문이다. 경상보조금이라고 하는 것은 매년 주는 거잖아요. 추가적으로 요구할 수 있을까요? 그런 얘기 없죠. 답은 확실하게 2번이 맞네요. 그 다음에 이제 4번으로 가볼게요. 기억에서 디귿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이라고 했는데 기억은 의석수, 니은은 득표율, 디귿은 최소 수혜자. 자, 그랬을 때 기억은 의석수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해줘야 한다는 것은 정당별로 국고 보조금을 차등적으로 지급하여 선거 구간의 유권자 편차를 해소하려는 의도를 담고 있다. 선거 구간의 유권자 편차를 해소하지 못하죠. 그죠? 오히려 해소하는 것은 득표율인 거죠. 이거는 기억이 아니라 니은이죠. 니은은
모든 정당에 국고보조금을 균등하게 지급해서 모든 정당에 균등하게 지급해서 득표율과 의석 비율 간의 편차를 해소한다? 득표율이라고 하는 건 지지를 많이 받는 정당에 지원금을 많이 지원하라는 얘기인 거잖아요. 요거는 어느 거에도 해당이 되는 것 같지 않아요. 그렇죠? 이유는 모든 정당이 아니라 득표율로. 득표율이 높으면 많이. 그죠? 3번. 디귿은 정당별로 국고보조금을 지급하여 대통령이 소속된 집권당을 우선적으로 배려하라는 의도. 집권당을 우선적으로 배려하는 거는 의석수, 지역일 수 있죠. 또 득표율일 수도 있지요. 그죠? 근데 최소는 신생 정당이거잖아요. 대통령이 소속된 정당이 아니라 신생 정당이죠. 늘 우선 배려하는 의도인 거죠. 그래서 3번도 아니에요. 4번. 기역과 니은은 의석수와 득표율은 전체 유권자의 의사에 따라 국고보조금을 지급하여 환경 문제와 같은 새로운 사회적 쟁점을 내거는 정당. 이 정당은 어떤 정당이죠? 군소정당이잖아요. 또는 신생정당이잖아요. 그러면 누구겠어요? 최소 디귿에 해당되는 거죠. 디귿에 대한 얘기니까 기역, 니은 아니죠. 그럼 답이 5번일 텐데 니은과 디귿, 니은은 득표율, 정당의 득표율에 따라 국고보조금을 배분하는 방식이고 디귿은 최소 수혜자 원칙에 따라 배분하는 방식이잖아요. 그러니까 원내 의석수를 기준으로 국고보조금을 배분하는 방식은 정당의 득표율에 따라 국고보조금을 배분하는 방식과 최소 수혜자 원칙에 따라 배분하는 방식이랑 다른 점이 정당이 의원을 배출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국고보조금을 배분받을 수 있는 방법이었었잖아요. 의석수로 하게 되면 그건 집권당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대통령 소속된 집권당이지만 얘는 그렇지 않을 수 있어서 니은과 디귿의 공통점은 소수 유권자의 다양한 의견을 반영한다라고 하는 것이 담겨 있는 거죠. 그래서 답이 5번이 맞죠. 자, 5번은 여러분이 직접 풀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